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이은주 김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을 저희가 한 권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미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이 위저드 베이커리는요 제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네. 사실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네. 제목도 그렇고 표지만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그 소설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쵸? 네. 예. 이 미스터리와 판타지를 넘나드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네. 네, 그 위저드 베이커의 주인공은 16살인데요. 소년. 네. 16살 소년이에요. 근데 맞아요. 4년 전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네. 책을 읽거나 이렇게 글을 읽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눈앞에 글이 없으면 간단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어요. 네. 그 소년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새 어머니와 무희라는 의붓 동생과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의붓 어머니가 배씨 성을 가지고 있고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그냥 배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네. 그냥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재혼을 해서 이제 평범한 모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점점점 새어머니가 소년을 냉대하기 시작을 해요. 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다 그렇겠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언제나 일이 늦게 끝나요. 그래서 맞아요.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새엄마와 이 소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이 소년은 배 선생과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현관문 바로 앞에 자기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현관문 앞에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침도 그냥 학교 가서 매점에서 빵으로 먹고 저녁도 마주치는 것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녁도 방 안에서만 해결하는 빵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소년은 6년을 살던 어느 날, 네. 새엄마 배 선생이 이제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라고 해서 이제 세탁기를 돌리는데 네네. 그 소년의 빨래물에 의붓 동생 무희의 팬티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팬티에 다갈색 피 자국이 묻어 있는 거를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네. 배 선생은 딸아이를 붙잡고 누가 그랬는지 캐묻게 됩니다. 네. 근데 소년의 아버지는 그렇게 몰아붙이면 애가 대답을 하겠냐고 네. 이제 배 선생을 말리게 되는데 네. 그리고 차근차근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해서 아버지와 배 선생이 대판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 그 의붓 동생이 네. 자기가 다니는 학원, 영어학원의 강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배 선생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없죠. 예. 네. 다음 날 딸아이와 함께 학원에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학원장이 이런 이야기가 외부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쵸. 이제 학원생 수가 줄어들까봐 이제 1,000만 원의 보상금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진짜 이렇게 야, 진짜 이거 학원에서 그런 일 있었어? 우리 학원 맞아? 막 이러면서 이 무희를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 선생은 이거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영어 강사를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강사는 사실 확인해 보니까요, 이 학원에 들어올 때부터 제출했던 이력서도 모두 허위로 기재된 허위였죠. 내용이었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이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그 강간에 관련된 조사가 아이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하나하나 정황을 살펴본다고 생각해서 막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무희라는 아이한테 굉장히 힘들었는지 진술도 여러 번 바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강사가 이제 역으로 배 선생 모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날 저녁 배 선생은 단단히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옷걸이로 딸을 무희를 때리면서 누구냐고 계속 더 다그치게 됩니다. 네. 근데 무희가 이제 맞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소년이 그랬다고 보고 있는 소년을
지목하게 돼요. 이를 본 배 선생은 112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소년범이 여기 있다고 신고를 해버려요. 주인공이 소년범이라고. 네, 소년범이 집에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네. 소년은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안 거죠. 무의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지목한 거를 알게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소년이 집을 빠져나왔는데 네. 어디로 숨을지 솔직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집에 자기 방에만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24시간 문을 연 빵집이 생각이 나서 그 빵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근데 다급해진 상황에서는 말을 더듬지도 않고 나 좀 숨겨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빵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빵집은 왜 그러냐면 소년이 맨날 빵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단골 손님이라서 이 소년을 숨겨주게 돼요. 그 오븐 속 안에 네. 숨겨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드디어 이제 이 빵집이 등장합니다. 네, 네. 이 위저드 베이커리는 사실 인간의 소원을 담은 마법의 빵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 마법. 그래서 예, 진짜 마법사와 파랑새가 이제 소녀로 변해서 이 위저드 베이커리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녀는 빵집에 얹혀 사는 대가로 이 빵집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이한 빵을 판매하는데요. 어떤 빵들을 판매하냐면 물론 뭐 마법의 빵이라고 했으니까 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푸딩을 팔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실현의 상처를 빨리 잊게 도와주는 마들렌도 판매하고요. 이거 되게 필요하죠. 그렇죠? 네, 맞아 필요합니다. 정말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고백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정말 사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에게 고백을 받은 사람들이 먹고 떨어지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쇼콜라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마법은 자기에게 그 대가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미운 상대에게 악마의 시나몬 쿠키를 먹였다가 시험을 망친 친구가 자살해버리자 죄책감에 시달리던 학생이 찾아와서 네. 따지게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마법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위험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위저드 베이커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단순하게 재미와 뭐 흥미 위주의 가벼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맞아요. 이 안에는 뭐 부모의 이혼, 뭐 아동의 폭력, 그 다음에 아동 성추행 등 현실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맞아. 나는 단지 거기 존재했을 뿐인데 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 말로 소녀는 자기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시절에 감당해야 하는 뭐 가족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문제 등을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굉장히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저드 베이커리 이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이 위저드 베이커리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엔 더 이제 전개가 되니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위저드 베이커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